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닌데 왜 연애가 이렇게 어렵지? 혹은 나도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왜 항상 거절만 당할까? 사실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공통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객관화의 부족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문제를 외모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국 여자들은 다 이상해 라고 단정 짓습니다. 혹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서 내가 준비되면 여자는 저절로 생기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연애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연애가 어려운 진짜 이유,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착각에 대해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의 연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Chapter 1.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들의 5가지 치명적인 착각. 첫 번째, 한국 여자는 안 돼라는 말은 현실 회피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연애에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그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역시 한국 여자들은 까다롭다,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라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은 사실 본인의 현실을 외면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성은 일본에 가도 인기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가입니다. 타인의 특성을 비난하고 탓하면서 연애를 피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 안으로 돌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무조건 어린 여자만 좋아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연애를 꿈꾸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의 현재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대상만 쫓는 태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중반인 남성이 20대 초반 여성만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관리는 하지 않고 대화 주제도 전혀 맞추지 않으며 최근 여성과의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은 소개팅 제안을 받았을 때 드러납니다. 주변에서 적당한 나이대의 여성과의 만남을 제안해도 나이 많으면 안 만나라며 거절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내에 진짜 어린 여성과 잘된 사례가 없다면 그 기준은 이제 기준이 아니라 망상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한두 번 어린 여성과 연애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외모를 전략적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남자는 외모보다 능력이지. 남자는 상남자여야지. 꾸미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남자의 내면과 능력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외모 관리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에 호감을 느낍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어울리는 머리를 하고 있는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지,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대충 자르고 눈썹도 정리하지 않고 피부 관리도 전혀 안 하시는데요. 그런 모습은 무심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꾸미면 충분히 호감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꾸미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꾸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도 잘할 수 있다. 내가 연애 안 하는 건 그냥 귀찮아서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들이 무의미한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연애 경험이 없는데도 연애 강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여성 전화번호 따는 것을 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계획은 있다. 하지만 귀찮고 바빠서 안 할 뿐이다. 였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TV에서 손흥민 경기 100번 봤다고 축구 코치를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도 연애 실력도 실행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엔 잘 될 거라 착각합니다. 나는 와인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지금은 준비 중이지만 능력만 갖추면 어린 여자랑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하고 능력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나도 결국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무 준비도 안 된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5가지 착각은 모두 자기 객관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부 탓을 하고 실행하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믿는 마음. 이게 바로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 벽을 허물어 볼 수 있다면 분명 연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왜 연애가 안 될까? 혹은 주변에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소개팅은 매번 흐지부지 끝난다. 이럴 땐 사람들은 종종 운이 없다, 상대가 까탈스럽다 같은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시선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즉 자기 객관화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 모두가 잘생기고 부자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읽고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매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지금부터 연애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hapter 2. 연애 잘하는 남자들이 전부 하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연애를 잘하는 남자라고 하면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많다, 말을 잘한다 같은 외적인 요소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연애 고수들은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란 무엇인가요? 자기 객관화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내 외모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까지 연애에서 어떤 실수를 반복했는지, 여성들이 나와 대화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더 나아가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잘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연애에 능숙한 남성들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여성과 잘 맞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상형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인 기준과 감성의 균형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준수한 편이지만 말주변이 부족한 남성은 말을 아끼되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매력을 드러냅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초기 직장인이라면 그 부족함을 열정과 성실함으로 메웁니다. 이런 조율은 감이 아닌 지속적인 자기 객관화의 결과입니다. 반면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남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항상 외부 요인만 탓하게 됩니다. 요즘 여자들 눈이 너무 높아졌다.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다. 내가 연애 못하는 건 사회 구조 때문이야. 이런 말들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실행도 분석도 개선도 없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상 속에서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결과가 두렵고 피드백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이유, 연애는 철저히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면 항상 일방적인 연애가 되거나 아예 시작조차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바로 성숙한 연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행입니다. 여자와의 대화, 소개팅, 어프로치 등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투, 표정, 대화 흐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주변 친구, 특히 연애를 잘하는 친구나 센스 있는 여성 지인에게 솔직하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내가 요즘 하는 말투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 옷차림 어때 보이니? 소개팅 때 어떤 인상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자기 객관화를 성장시킵니다. 연애 잘하는 남자들이 모두 잘하는 한 가지, 그건 바로 나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단순히 연애뿐 아니라 직장, 인간관계, 삶 전반에서 매우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애가 잘 되지 않았다면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hapter 3. 어떻게 자기 객관화를 키울 수 있을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자기 비하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못났구나라는 자책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전략적 사고와 인식의 훈련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객관화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자신감과 실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Part 1. 자기 객관화를 키우는 첫 번째 방법 실행. 많은 분들이 자기 객관화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통해서만 진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도 여자와 잘 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번호도 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축구로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를 잘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동네 조기 축구회에 가서 시합을 해봤더니 공도 제대로 못 차고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팀원과 호흡도 안 맞는다고 느껴졌다면 그제서야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구나라는 현실 인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나도 번호 따면 잘할 수 있다. 여자들이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건 그저 상상 속의 자아입니다. 실제로 길에서, 카페에서, 모임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을 못 마주치나요? 말 걸고 싶은데 망설이기만 하다가 놓치나요? 그 모든 순간이 자기 객관화의 순간입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모습과 현실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행동을 통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을 통한 자기 객관화는 왜 강력할까요? 뇌는 행동을 통해 진짜로 학습합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제 경험은 5분 만에 수십 페이지를 대신합니다. 실패를 통해 개선 포인트가 생깁니다. 처음 번호 따기에 실패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정색했나? 말 걸기 전에 망설였나? 외모가 단정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생기면 다음에는 개선이 가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자기 진단 능력이 생깁니다. 실행은 반복될수록 실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엔 길에서 말을 걸기커녕 여자랑 눈 마주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말을 걸어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나아졌습니다. 말이 어색해도 시도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내 표정이나 말투를 점검하면서 점점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전 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루틴. 주말마다 한 명에게 말 걸기. 오늘은 꼭 한 명에게 질문이라도 해보자. 는 식으로 간단한 목표부터 정하세요. 실행 후 메모하기. 실행 후 그날 느낀 점을 간단히 기록해두세요. 말 걸기 직전 너무 떨렸음. 상대가 웃으며 받아줬지만 대화 주제를 잘 못 이끌었음. 이런 식의 짧은 기록도 강력한 학습 도구가 됩니다. 실행 파트너 만들기.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나 지인과 함께 한 명씩 어프로치해보기 같은 챌린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피드백도 주고 경쟁도 하면서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객관화는 머릿속이 아니라 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실행 없이 자기를 안다고 말하는 건 거울도 안 보고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실행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이라도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art 2. 자기 객관화를 키우는 두 번째 방법, 피드백. 혼자서만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를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피드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얻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객관적인 시각을 얻으려면 외부의 시선,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피드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스타일이 사진 속에서는 어딘가 촌스럽고 어색하게 보였던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주관과 객관의 차이입니다. 혼자서 보는 나의 모습은 너무 익숙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비호감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은 그런 부분을 바로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조언 하나가 지금까지의 이미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자기 객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 객관화를 위한 피드백은 단순히 넌 괜찮아 같은 위로나 넌 문제가 많아 같은 비난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좋습니다. 지금 말투가 조금 급하게 들려서 긴장해 보였어. 그 옷 색상은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피부톤이랑 안 맞아. 소개팅 때 너무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 상대방이 피곤했을 수도 있어. 이런 피드백은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누구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할까요? 1. 센스 있는 친구. 스타일 감각이 뛰어난 친구나 인간관계에서 감이 빠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피드백 파트너가 됩니다. 이런 친구는 말투, 분위기, 표정까지 섬세하게 짚어줄 수 있습니다. 2. 연애 경험이 많은 지인. 이들은 수많은 연애 경험을 통해 무엇이 먹히고 무엇이 비호감인지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3. 여성 지인 또는 여사친. 여성의 시각은 남성의 시각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스타일도 여자들이 보면 비호감일 수 있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매력이 여자 눈엔 꽤 괜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시선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 연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기 점검 수단입니다. 외모 피드백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외모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전체 인상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늘 하던 머리, 동네 미용실에서 대충이라는 루틴을 반복하죠. 한 번쯤은 청담동 압구정 같은 프리미엄 미용실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1대1 스타일링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의 변화로 주변 반응이 바뀌고 그게 다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피부 상태, 눈썹, 패션, 향기까지 요즘은 남자들도 디테일의 경쟁입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여성에게는 강력한 호감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거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드백 받을 때 주의할 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피드백은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조언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반영해보기. 아, 그래? 알겠어? 로 끝내지 마시고 피드백을 들었다면 즉시 반영해서 실행해보세요. 그걸 통해 피드백의 효과는 2배로 올라갑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기 스타일이나 말투, 연애 방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피드백이 나를 바꾸는 진짜 이유. 사실 연애는 결국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혼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요즘 스타일 진짜 좋아졌네.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 소개팅 상대가 되게 편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매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피드백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벗어나 더 괜찮은 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타인의 시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듣고 나신 이후 여러분을 가장 솔직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연애할 때 어떤 점을 바꾸면 좋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Part 3. 실천을 돕는 환경 설계와 마인드셋 유지법. 앞서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키우는 2가지 핵심 방법인 실행과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좋은 실행과 피드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머리도 바꿔보고 말도 걸어봤는데 3일 만에 포기했어요. 피드백 듣고 멘탈이 나가서 그냥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과 마인드셋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환경과 마인드셋이 중요할까요? 자기 객관화는 단발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과 지속을 통해 다져지는 태도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매일 실천하고 싶어지는 환경, 꾸준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평생 가는 내공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 실행과 피드백을 돕는 환경 설계. 1. 연애 성장 루틴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공부할 때는 루틴을 짜면서 연애에는 루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도 성장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단위 연애 루틴을 만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나의 스타일 점검 거울 보고 헤어와 패션 점검하기. 수요일 유튜브에서 연애 대화법 영상 시청. 금요일 한 명 이상에게 말 걸어보고 대화 시도해보기. 일요일 한 주 돌아보며 피드백 정리. 이런 루틴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일상 안에서 연애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성장 그룹 또는 커뮤니티 참여하기. 혼자 하면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함께할 동료입니다. 요즘은 남자들의 자기개발 커뮤니티도 많고 오프라인 만남에서 어프로치 도전하는 소모임들도 생겼습니다. 혼자 외롭고 민망했던 도전도 함께하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은 연애 어프로치 챌린지라는 모임에 가입해서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기로 했고 그 경험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3.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 활용. 자기 객관화는 기록이 병행되면 훨씬 빠르게 정착됩니다. 피드백 노트를 활용하세요. 매주 한 번 나의 스타일, 대화 태도, 실패 원인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셀카를 찍어보세요. 매일 아침 셀카 한 장을 찍으며 외모를 점검해보세요. 목소리 녹음을 해보세요. 대화 연습이나 소개팅 전 자기 목소리 녹음 후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도구들은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습관이 되면 최고의 자기 점검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인드셋 유지법.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객관화. 실행과 피드백을 아무리 잘해도 마인드셋이 무너지면 금방 흔들립니다. 자기 객관화는 때때로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 마인드셋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연애랑 안 맞는 성향인가 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바뀌기 전의 나일 뿐입니다. 내가 못생겼다는 것은 꾸미지 않은 나일 뿐이고 내가 어색하다는 것은 경험이 적은 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실행과 피드백에서 시작됩니다. 2. 작은 성공 경험을 쌓기. 자존감은 성공 경험을 통해 회복됩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인 소개팅이나 연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예쁘게 옷 입고 나왔더니 누가 칭찬해줬다. 처음으로 여자가 미소로 인사를 받아줬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거절당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은 마음속에 나는 해볼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3. 내가 성장 중이다라는 자기인식 유지하기. 중간에 실패가 오더라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지 마세요. 사람들은 완벽해서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운동이나 악기처럼 조금씩 반복하면서 내 몸에 익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실행, 피드백, 환경과 마인드셋 설계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걸음 내딛는 것뿐입니다. 작은 실행, 작은 점검, 작은 도전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자기 발견과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연애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Chapter 4. 자기 객관화 이후 실전 연애에서 필요한 전략. 자기 객관화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강점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전 연애에 돌입할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애는 단순히 외모나 조건, 말 잘하는 능력만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하고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나를 정확히 아는 힘이라면 실전 연애 전략은 상대를 정확히 읽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지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첫 만남, 첫인상이 70%입니다.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모보다 태도입니다. 단정한 복장, 깔끔한 인상, 자신감 있는 눈빛과 미소. 이 모든 것이 첫 5초 안에 결정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장은 무조건 깔끔함이 우선입니다. 너무 튀는 스타일보다 단정하고 안정적인 컬러톤이 효과적입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는 태도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첫인상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전에는 거울 점검 셀프 시뮬레이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첫 데이트나 소개팅에서 자신을 어필하려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의 스펙, 가치관, 취미, 철학 등등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요즘 뭐 하세요? 보다 퇴근하고 나면 주로 뭐 하세요? 공감은 반드시 말로 표현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진짜 피곤하죠. 리액션은 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너무 오버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무표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태도가 가장 강력한 어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3단계 감정을 흔드는 포인트를 만들기. 좋은 대화만으로는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애로 이어지기 위해선 심리적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그 임팩트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의 여운입니다. 감정 흔드는 팁. 상대의 말 속에서 감정 키워드를 찾아서 반응하기. 예시, 그때 진짜 억울했겠다.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공감 후 가볍게 자기 경험으로 연결하기. 예시,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짧은 칭찬과 존중 표현하기. 말씀하시는 거 진짜 차분해서 듣기 편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오가면서 상대의 마음에 잔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타이밍 잡고 리드하는 용기.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선명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다음 약속을 잡을 땐 주말쯤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괜찮은데 알아볼게요. 중요한 건 확실하게 리드하는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밀어붙이지는 않되 애매하게 흐르지 않게 선을 잡아주는 것. 이게 연애의 타이밍을 잡는 핵심입니다. 실전 연애의 핵심 요약. 첫인상 깔끔하고 당당하게, 대화 내가 아닌 상대에게 집중, 감정 연결 이야기보단 느낌을 공유하기, 타이밍 리드 애매함을 버리고 확실히 표현하자. 이 4단계 전략을 자기 객관화된 나 자신과 결합시킨다면 이제 여러분은 준비된 연애자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연애가 어려운 이유부터 실전 연애까지 4단계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챕터 1에서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착각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외모를 안 꾸미고, 현실은 무시한 채 한국 여자는 안 돼, 어린 여자만 좋아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건 자기 객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챕터 2에서는 연애 잘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챕터 3에서는 자기 객관화를 키우는 방법 2가지, 실행과 피드백,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환경 설계와 마인드셋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챕터 4에서는 이제 준비가 끝난 여러분이 실제로 연애에 나섰을 때 필요한 전략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인상, 대화법, 감정 연결, 타이밍 리드. 이 4단계만 제대로 익히면 상대의 마음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좋은 이야기였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인상 점검해도 좋고, 친구에게 말투 피드백을 받아도 좋고, 가볍게 옆자리 사람에게 말 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애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연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기록해보세요. 내용을 복기하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